유행가는 용모가 아름다워서 왕이 남달리 아끼고 사랑하여 남색으로서 총애하였다. 그러니까 목종이 총애하는 사내였다. 이게 좀 이상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목종이 남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종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요, 바로 유행간이라는 사내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목종은 후사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목종이 동성애만 했던 것은 아니고 요석택 궁인 김씨라고 하는 후궁도 굉장히 총애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후사가 생기지 않았던 것인데요. 당시 어머니인 천추태후가 거의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왕의 어떤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 요인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목종을 앞세워 권력을 잡은 천추태후의 입장에서는 이거 속이 타들어가는 너무도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려 왕실을 들썩이게 할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 바로 왕실의 새로운 아이, 그것도 아들이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누구의 아이였을까요? 당연히 목종이죠. 목종 아들. 네. 아닙니다. 바로 천추태후. 우와! 어머니? 와, 나이 많지 않나요? 놀랍게도 40살의 천추태후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니 천추태후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아들이 못하는 거를 내가 나서겠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김치양. 맞습니다. 그녀의 연인이었던 김치양. 24살이 된 목종에게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생겨난 겁니다. 와. 자,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자 천추태후는요, 당시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바로 목종에게 후사가 없으니 이 아이를 목종의 후계자로 만들어야겠다. 자,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태조 왕건의 후손일 때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김치양은 태조 왕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추태후는 전례 없는 어마어마한 일에 도전하려 했던 것이죠. 교수님, 김치양은 왕족이 아닌데 그 아이가 대를 이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왕족인 천추태후의 아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국왕이나 신료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왕위가 다른 성씨로 넘어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그러한 사안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자신들이 낳은 아들을 목종이 후계자로 책봉을 받았던 천추태후와 김치양. 자, 그렇다면 이때 천추태후가 해결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설마? 자기 여동생의 아들? 그렇죠. 바로 부모가 모두 태조 왕건의 후손인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이었습니다. 아, 맞네. 와. 자, 조카한테 왕위 후계자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한 천추태후.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바로 12살 된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을요, 궁 밖으로 쫓아내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천추태후가 자기가 당했던 거를 똑같이 이렇게 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쫓아낼 수는 없죠. 명분이 있어야죠.
아이 그럼요. 아니 신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섭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걸 포장했을 것 같아요. 비슷했어요. 천추태후는요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의 머리를 깎아 승려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궁 밖에 있는 절로 쫓아내버립니다. 천추태후는요 대량원군 왕순을 승려로 만들어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구만. 그런데요 막상 이 또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또 승려로 만들어서 궁 밖으로 내보내는 것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12살인데. 그래서 어느 날요 이모 천추태후가 나인을 통해서 대량원군이 있는 절로요 술과 떡을 잔뜩 차려서 보냅니다. 오. 자 천추태후의 명을 받은 나인은요 술과 떡을 잔뜩 들고요 대량원군 왕순이 있는 절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절에 있어야 할 대량원군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떡과 술을 들고 이 대량원군을 찾아온 나인에게 절의 승려가 이렇게 말하네요. 대량원군이 저 산에 놀러 갔는데 돌아오면 뭐 이 떡과 술 내가 전해드리리다. 천추태후가 보낸 궁궐의 나인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승려에게 떡과 술을 전달하고는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인이 돌아가자마자 승려는요 선물 받은 술과 떡을 모조리 뜰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뜰에 버려진 음식에 까마귀와 참새가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은 새들이 죽어나갑니다. 한마디로 천추태후가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을 절로 쫓아낸 것도 모자라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이려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량원군 왕순이 왕이 될 생각이 없다고 해도 대량원군 왕순을 목종의 후계자로 만들고 싶은 세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1%의 가능성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에도요 천추태후는요 절에 들어간 대량원군 왕순을 죽이기 위해서 몇 차례 자기까지 봅니다. 와.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천추태후는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